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직계가족 방문자에 대해 시행해오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도 중단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 외부자문위원회가 머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백악관은 가용자금을 파악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입국자들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직계가족 방문자에 대해 시행해오던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도 중단됩니다. 갑작스런 조치에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오미크론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됩니다. 이미 영사관을 통해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3일부터 16일까지 입국하는 경우 지금 한국 정부에서 긴급 오늘 설초를 했는데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10일 동안. 영사관은 이 기간 장례식 참석, 공무 등의 한정에 격리 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하고 가족 방문 등 일반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단 중단을 현재 한 상태고 16일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아마 한국 그러니까 오미크론 등등 방역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다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로 총 3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역당국도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검사와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3명의 연방보건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검사 및 일주일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권자까지 포함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와 함께 출발 하루 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출발 3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또 모든 여행자는 입국 후 3일에서 5일 이내 재검사를 해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7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하고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겨울철 코로나19 대응 관련 세부 전략을 발표하는 내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입국 전후 코로나19 음성 확인 조치와 입국 후 재검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작성한 공중보건 명령 초안에 포함되어 있고 자가격리 관련 조치는 아직 초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초안이 승인되면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 보건당국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정책이 언제 시행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염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할 때 도입 속도를 높이는 게 필수적이라며 한 당국자는 1, 2주 안에 이번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돌파 감염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늘 백악관 브리핑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지난달 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했고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이며 부스터샷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들은 현재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파우치 소장은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사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추적된 오미크론으로 인한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사례라고 확인했고 CDC에서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외부자문위원회가 머크의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회의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지만 13명이 찬성, 10명이 반대하면서 사용 승인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FDA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권고안을 찬성 13, 반대 10으로 의결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는 중증 위험도가 높은 경미한 증상의 성인이 대상으로 증상 발현 5일 내 하루 2회씩 5일간 복용해야 합니다. 자문위는 다만 임신부와 아동에 대해선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토론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머크는 당초 이 약이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FDA에 공개된 전체 결과 자료에선 효능이 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신한 쥐의 배아에는 치명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유발하고 태아 체중을 감소시켰고 어린 강아지에 대한 실험에선 다른 기형과 함께 뼈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또 극히 드문 확률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FDA 자문위원이자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머헤리 의과대학 최고 경영자인 제임스 힐드레스 박사는 이 약은 10,000분의 1 또는 100,000분의 1의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 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머크 측은 돌연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FDA 자문위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FDA는 이 권고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FDA가 승인할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 권고를 거쳐 CDC가 승인하면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백악관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용 자금을 파악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을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추가 자금 필요성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미 천문학적인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해 백신 확보와 검사는 물론 경제적인 파장 최소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자금 추가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백악관은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의회가 대유행과 관련해 승인한 자금 중 오미크론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대량으로 즉각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추가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최적화된 새로운 백신이 기존의 백신 계약으로 충당될 수도 있지만 혹여나 예산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차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 변이에 특화한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모더나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방셀은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했고 안 그래도 오미크론 출현 소식에 불안감에 휩싸였던 세계 주식시장은 출렁였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현재로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의회에 곧바로 요청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으로 학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15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께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학교 안에서 약 15발에서 20발의 총을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와 대치한 지 5분 만에 그를 검거하고 반자동 권총 등을 압수했습니다. 총기 난사 직후 학생들은 인근 상점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4세, 17세 여학생과 16세 남학생이 숨졌고 부상자는 교사 1명을 포함해 8명입니다. 수술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인 14세 여학생을 포함해 3명은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1명은 중상이고 나머지 3명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교사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용의자가 쏜 반자동 권총은 지난 금요일 용의자의 아버지가 구입한 것으로 주사됐고 압수 당시 장전된 권총에는 7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어젯밤 학교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의 교회에 모여 촛불을 들고 사망한 3명의 친구를 추모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어지는 연중 최대 쇼핑 대목의 열기가 올해는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온라인 쇼핑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했습니다. 미국 소매업 연맹은 추수감사절인 지난 25일부터 사이버 먼데이였던 29일까지 미국인 1억 8천만 명이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쇼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1억 9천만 명, 지난해 1억 8,600만 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입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도 지난 5일간 온라인 쇼핑 지출액이 339억 달러로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업체들마다 재고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고 품절, 배송 지연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일찍 쇼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월 소매 판매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연말 쇼핑을 일찍 시작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테일러 슈와이너도 10월 초 거래로 소비자들이 사이버 먼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달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쇼핑 성수기가 이어지지만 앞으로 변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에 발생한 오미크론이 가까스로 살아나던 오프라인 소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데이터 리테일의 닐 손더스는 많은 소비자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느라 숨을 죽이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소비자나 소매업체에게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미친 영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초기와 올여름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친 영향과 비교하면 이번 오미크론의 위협은 덜 심각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부양책 이후 탄력을 얻었고 공급망 차질 문제도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오미크론이 건강에 미칠 위험이 줄어들 수 있고 각국 정부가 정치적 저항 등을 고려해 광범위한 셧다운에 나설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그랜드 손튼의 다이앤 스원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호황으로 접어들었다며 우리는 많은 추진력을 얻었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으로 인해 4분기와 내년 초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영향이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CNN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4가지 경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만약 오미크론의 전염성은 다소 높지만 치명성은 덜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며 글로벌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2개 시나리오는 오미크론의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됐지만 골드만삭스는 시나리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 때까지 경제 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수는 오미크론에 대한 기존 백신의 효과입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오미크론이 얼마나 강력할지, 얼마나 많은 이들을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할지, 정부와 소비자, 기업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한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소폭 둔화됐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코어로지 케이스실러 9월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보다 19.5%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에 육박하는 급등이지만 지난 8월 상승률보다는 소폭 둔화한 겁니다.
전년 동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7.8%, 2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19.1%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8월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꺾인 결과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지수의 크레이그 라자라는 9월 집값 데이터를 묘사할 단 한 개의 단어를 고른다면 감속이라는 단어를 꼽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난 9월 상승률이 약간 떨어진 것은 학기가 시작돼 이사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 여파로 분석됩니다. 지난 8월 2.78%까지 내려갔던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에 3.15%로 상승했습니다. CNBC는 겨울철에 집을 매물로 내놓는 매도인들이 늘어나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비자 업무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워크퍼밋 카드 신청만 140만 건 이상 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크퍼밋 카드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 안에 발급받도록 돼 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이민국의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워크퍼밋 카드의 시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 신청자들은 이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이민국의 밀린 업무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비자 업무 적체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 5천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 안정협회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인공지능 기반 채용 툴을 편향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감사를 강화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용된 AI가 오히려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을 심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채용 AI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편견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시 이력서 스캐너, 비디오 분석 도구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사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지원자들에게는 해당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긴 기업은 최초 적발 시 $50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후엔 위반할 때마다 $500에서 $1,5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동생이자 CNN 방송의 유명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가 사측으로부터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CNN은 어제 뉴욕 검찰청이 크리스가 형의 논란을 덮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녹취록과 증거물을 공개했다며 공개되기 전까지 볼 수 없었던 자료들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자료들은 크리스가 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사안에 관여했음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추후 평가를 기다리는 동안 크리스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